박찬대 의원은 전화를 통해서는 회유와 압박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이제 박찬대 최고원 직접 확인을 했는데 예. 뭐 당무 문제로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제 전화가 와서 바꿔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이거는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우연한 전화 통화를 통해서 회유와 압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10개월 이상 구속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회유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나왔고 그런 속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 올해 초에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체포됐잖아요, 태국에서. 예. 그때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조폭, 깡패, 뭐 주가 조작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나쁘게 묘사를 했단 말이죠. 예. 네. 그때 체포돼서 송환대에 오면서 귀국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은 이재명 그 대표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구속돼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혐의는 변호사비 대납건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유혐의가 돼버리고 갑자기 대북 송부권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 속에서 검찰에서 이거를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지 그 측근들에 대해서 그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많은 다수의 정황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사용으로만 지금 그 기소를 한 상태이고 예. 그 시세 조정 등 주가 조작 뺐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환 거래법만으로도 기소를 했는데 그 이제 남북한 그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은 또 구속영장에는 있었는데 그 공소장에도 빼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그 변호인을 맡은 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지금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그 폭로한 그 부인에 대해서는 그 전에 참고인이었던 걸 피의자로 이건을 또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또 계속 다른 건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요.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건과 연관되어 있는 건들에 연결을 대해서 해주시면. 검찰이 기소와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회유와 압박의 정황들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그런 것들과 지금 이렇게 박찬대 최고께서 우연하게 그 아내와 잠깐 통화한 그 내용 중에서 어느 쪽에서 그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가능할 것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도 지금 뭐 다른 건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다른 건이 아니라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쭉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그리고 박찬대 최고는 지금 당의 대책위 위원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와 대북 송금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간의 일련의 검찰의 태도 그리고 단순한 그 통화를 통한 해외 압박 중에 어떤 것이 진짜 해외 압박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중에 청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입장문까지 냈어요. 근데 입장문까지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이재명 대표도 이미 다 얘기한 바도 있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다 얘기한 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공교롭게 또 회기 중에 쳐서 민주당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사전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 8월 한 25일부터 9월 초경까지 비회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청구하라는 게 취지인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현동 사건하고 대북 송고 사건을 병합해서 이제 체포 동의안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지가 2년이 다 됐어요. 대북 송고권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했고 그 경기도청은 무려 뭐 한 달 동안 상주하면서 압수수색하면서 6만 건이 넘는 그 자료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변변한 물증 하나 나온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오랫동안에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혐의가 없으면 사실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라는 타켓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수사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22일 재판, 뭐 재판 중에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일 때문에 그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초한 것이다라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민주당에서 파행을 이끌었다 이런 주장에 반대를 하신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8월 말 9월 초에 비회기 기간 치지 못하고 9월을 넘어가야 될 것이다라는 주장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고요. 22일 재판 이후에도 충분히 지금까지
어제 난 그 기사에도 보면 익명의 검찰발 해갖고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고 했어요, 검찰에서. 그리고 9월 또 영장을 칠 것이다라는 꼭 그걸 또 유포를 해요, 언론을 예. 통해서. 근데 그 증거도 차고 넘친다라고 했으면 네. 22일 그 재판이 끝나더라도 저는 좀 8월 말 비회기 중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9월 영장 청구서를 퍼뜨리는 것 자체도 예. 우리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아하.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좀 대비를 해서 플랜 B까지 뭐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는 그런 좀 어떻습니까? 근데 가정에서 뭐 플랜 B를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 적합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이게 총선에서 지면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에서 검찰력을 동원한 검찰권 남용을 통한 민주당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공세나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될 거는 자명해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절박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뭔가의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당에서 공개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지만 뭐 비공개적으로라도 특히나 이재명 대표께서 가장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좀 하면은 일단 우리 헌법에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증거 인멸 같은 경우에도 전부 지금 뭐 바뀐 사람들의 진술밖에 없는데 뭐 그 사람 다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증거인멸 우려도 있지도 않을 건데 그 불구속 기소해갖고 재판받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검찰에서 무리하게 불체포 특권을 위한 체포 영장 쇼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깔려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불체포 특권은 지금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다른 꼼수 같은 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상에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투표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민주당 내부의 그런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그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쳐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무리한 주장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이 같은 트라우마 내년에도 재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상황.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 아닙니까? 예. 당 지도부는 주로 영남이나 강원도처럼 출마하면 되는 곳에 계신 분들이라서 수도권의 민심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총선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한 표라도 지면 낙선하는 겁니다. 그럼요. 낙선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은 여론조사의 방식과 관련해서 좀 차이가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전화 면접 방식인 갤럽이나 MBS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ARS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높게 나오지만 공통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둘 다 정권 심판론이 높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기조는 바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경추사에 보듯이 오히려 구구적으로 뭐 공산 세력이라든지 반국가 세력들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등치시키면서 이게 갈라치기 하면서 보수층을 결집하는 이런 식의 국정 운영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죠. 그거에 대한 중도층과 무당층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예측합니다.